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타로입니다. 네, 오늘 뭐 할까 고민하다가 결혼인연이라는 주제로 한번 볼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임신운을 되게 많이 봐주시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임신운과 결혼을 이렇게 같이 해볼 건데, 미혼이신 분들은 그냥 선생님 저 뭐 애는 언제 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애기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아이랑 가정을 이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혼이신 분들은 결혼을 이미 하셨을 텐데 진짜 내 남편과 비슷한지, 그리고 아이를 바라시는 분들은 임신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삼신할매가 이렇게 아기를 보내주고 월화노인이 맞나요? 네, 제가 순간 헷갈리고 있는데 또 결혼의 합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맺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동양풍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건 좀 사담이라서 선생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긴 한데 네, 꽃을 꽃병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렇게 남은 이 꽃도 냈으니 여러분도 행복한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한번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버스킬과 멤버스카이 개인 상담 추천드리고요. 특히 헬로우버스킬은 8-9만원대 아주 비싸고 정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심화 상담만 지금 현재 여름 행사가로 만원대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투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의 결혼운, 가정운 같은 경우에는 금전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외벌이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특히 자녀를 출산하시는 경우에. 근데 1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 요즘에 그리고 맞벌이 아닌 분들이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두 분 다 좀 비등비등한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1번님들이 결혼 상대로서 나만큼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 사람의 재력, 집안, 뭐 어느 정도의 수준 이런 것도 나랑 좀 알맞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괜찮은 사람을 만나실 것 같아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나보다 너무 처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부부분들이나 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재테크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재테크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모임을 나가신다고 할지언정 부부분들끼리의 그 돈독함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두 분이서 굉장히 알뜰살뜰 돈을 모으면서 재테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거나 혹은 사업을 같이 진행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좀 같이 돈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나의 결혼 상대가 어떤 인연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름다운 카드가 뜨고 있어요. 이 카드가 저는 그냥 동양풍의 예쁜 카드라서 샀는데 너무 독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개인 상담에선 잘 쓰지는 않아요. 개인 상담은 아무래도 힘든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기 때문에 독한 얘기 나오면 저도 참 난색이더라고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검은과 이 시스는 그 선비의 만남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이 카드는요, 이 기생이 자기가 좋아하던 선비가 이제 과거 급제하기까지 계속 디스바를 하다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를 보내주고 장원 급제를 해오기를 기다리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과거 급제를 하고 연인을 찾아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잘된 사람 둘이 만났다라기보단 뭐 물론 어느 정도 레벨이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지만 두 분은 만나고 나셔서 훨씬 더 운이 트이는 사람일 수 있겠다. 특히 배우자 상대방 분께서 약간 공적인 일을 하신다던가 공직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으시고 그게 아니시더라도 우리 1번님을 만나서 굉장히 사회적인 입지를 다져나가시는 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귀인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1번님이 이 사람에게 많이 헌신하고 나만 배려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카드는 사실 상대방 분이 이제 과거 급제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입지를 가진 이후에는 자신이 가지는 그 어떤 재원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1번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맞벌이 하시고 이 사람 내가 좀 뒷바라지 해주시다가 상대방이 잘 되고 나서는 1번님이 이 사람이 주는 어떤 혜택과 여유로움을 나 또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느껴집니다. 정말 뻔한 스토리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 고시 뒷바라지 한다, 여자친구 뭐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뭐 아니면 남편 와이프 뭐 박사 교수 될 때까지 상대방 분이 되게 육아에 전념하고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그 결혼 상담 그리고 임신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인연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냥 친구 같은 합이다. 그냥 좋아해서 노력은 하는데, 궁합이 그렇게 잘 맞지 않아서 서로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여기 인연성은 사실 서로 주고받을 게 많은 인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어른스럽게 이렇게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존댓말도 좀 쓰시면서 서로 굉장히 좀 예의 바르게 서로를 노력해 가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를 좀 볼게요. 나의 배우자 어떤 사람일까? 상대방은 우리 1번님의 운명성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운명의 내 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눈에 확 꽂히는 강렬한 미남, 뭐 강렬한 미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약간 밍숭맹숭하게 생겼다, 약간 얌전하게 생겼다, 차분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울 때 우리 1번님을 만나실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사람의 어떤 활동적인 모습 이런 것에 1번님이 마음이 빼앗긴다라기보단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안 좋나? 저 사람이 요즘에 좀 잘 안 풀리나? 이런 식의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대요. 페이지 오브 컵 저지먼트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이 우리 1번님의 인연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알고 지냈지만 결혼 정년기쯤에 다시 만나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1번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를 보신다면은 같이 일을 하시면서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겠고요. 같은 회사 혹은 거래처 등으로 만나서 일을 하거나 1번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과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고향이 전혀 다르시다던가 아니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다를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끌린다 이런 느낌보단 서로에 대해서 뭔가 좀 깔끔한 성실한 이런 것들, 내적인 가치를 보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차 키워나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님께 아직 좀 강렬한 인상으로 남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하다가 잠깐 얼굴 보고 그냥 그때 그 일하고 잘 마무리했는데 라던가 아니면 뭐 업무적인 상황에서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 라고 얘기할 법한 아직은 인연줄이 희미한 사람이 본인의 사람일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고 1번님은 먼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상대방은 1번님에게 관심이 없다가 서서히 관계가 무르익어 갈 수 있는 어떤 인연성도 좀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오래된 인연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번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1번님께서 먼저 애정을 좀 표현하시는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지먼트 카드가 2가지가 떴기 때문에 헤어진 인연이다라고까지는 저는 느껴지진 않았지만 서로 나쁘게 헤어지지 않으신 분들 있죠. 썸 좀 타다가 정리가 나이스하게 되셨다던가 아니면 진짜 사귀었어도 좀 나이스하게 헤어진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진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 분은요, 자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여자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성별이든지 간에 어머니의 좀 손을 많이 타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통제, 압박, 이런 것들을 좀 견뎌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안락함을 느끼는 분이라고 떠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이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조금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고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좀 안 풀릴 때 만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두 분의 관계를 급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분들은 상대방이 결혼을 생각하다가 좀 틀어진 인연이 있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이 좀 다정하게 대해주면 이 사람이 좀 처음에는 겁을 먹거나 또 이 사람과 실패할까봐 마음을 열지 못하다가 마음을 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혹은 굉장히 좀 사람 자체가 뭔가 너무 사람들이랑 엮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1번님들은 이 사람의 고상한 모습을 좀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분이 아니면 경찰 뭐 이런 무력과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1번님을 만날 때는 굉장히 꼬꼬마 시절 뭐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경력이 1년에서 3, 4년 차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1번님을 만나고 나서는 굉장히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주기도 하고 1번님이 이 사람을 생해줄 수 있는 사주라 이분을 만나시면은 1번님들께서 이상하게 이 사람 내가 챙겨주게 되네, 이 사람 신경 쓰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되게 수수한 선비 같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들이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멋을 부리지 않고 너무 막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점이 수수해서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난 이후에 이동을 하게 되시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그리고 결혼을 하신다면 터를 아예 해외로 잡는다던가 이런 것도 좀 가능해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1번님도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거나 나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중에 그 남편 도시락 싸주는 컨텐츠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도 어쨌든 자기의 삶을 뭐 물론 즐겁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남편을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일들이 대박이 쳐져서 사실 지금 물론 남편분이 뭐 박사도 하시고 뭐 미국에서 어쩌고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지만 뭐 되게 열심히 지내시는 분이겠죠. 자기가 어쨌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 그분도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모습처럼 1번님도 이 사람을 처음에 내가 약간 나만 노력하는 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덕볼 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 저는요 저 너무 섹시하고 막 이런 거보다 맘 편한 사람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적임자예요. 왜냐면 1번님이 굉장히 예쁘고 고상하고 소녀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내재된 뭔가 나의 리더십,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 특히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이끌어지기보다는 내가 조금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닌 듯 하면서 좀 잘 따라와요. 1번님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시기를 좀 볼까요? 우리 1번님이 이 사람과의 결혼의 시기가 언제쯤 들어볼까? 결혼의 시기. 여기도 펜타클의 카드가 떴네요. 결혼의 시기는요. 빠르다고 하신다면 6개월 내로 이 사람을 만나실 수 있고 결혼 시기 자체는 내 나이에 6자가 들어가시거나 혹은 6년 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2026년, 36년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상대방의 업무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 1번님과 그 사람의 결혼 시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락이 끊긴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짝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선비 같은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1번님이랑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은 좀 어떠신지를 좀 볼게요. 좀 재밌어요, 카드가. 처음엔 분명히 1번님이 먼저 연락하고 감정적인 소통 같은 거 1번님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묵묵히 일은 하는데 약간 연락을 막 자주 하거나 1번님께 사랑 표현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경상도 남자? 전라도 남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비하 발언이 아니라 제가 만나고 아시는 분들은 되게 심플해요, 그분들이. 나 밥 먹었다, 뭐 했다 이러시는데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돈을 갖고 오고 월급 탁 주고 이거 너 써 이러고 선물을 사온다던가 월급날에. 근데 이 사람이 애정이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애정이 넘치고요. 결혼 전에는 약간 1번님 입장에서 약간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분이 퇴근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좀 집돌이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1번님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1번님은 약간 사람 좋아하시나요? 아까도 되게 인싸 느낌이 났거든요. 우리 1번님들 화려하고 아니면 일을 하시는 게 마케팅 뭐 아니면 인플루언서 활동 하시는 게 있다던가 블로그, 유튜브 등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1번님이 뭔가 좀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봐 그게 꼭 이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님이 바로 내가 집에 안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 만나러 가거나 친구 만나러 가거나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이럴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꿀단지 발라놓은듯 집에 꿀단지 모셔놓듯 1번님을 매일같이 보러 가고 1번님에게 공을 들이고 돈을 자꾸 내어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돈 주고 약간 선물 사가고 이러면서 나름 로맨티스트인데 약간 무뚝뚝한 로맨티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상대방분이 잡스러운 건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가사를 상대방이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을 보기엔 1번님이 너무 선녀 같고 예쁘고 외모 보고 결혼하셨대요. 물론 이 사람도 나름 잴 거 다 재보고 1번님도 경제력, 뭐 학력 이런 거 뭐든지 부족한 분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투 펜타클이 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런 거보다는 1번님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내 이상형 같아서 결혼을 하신 거기 때문에 1번님을 약간 이렇게 명품 같은 거 이렇게 집에다 모셔놓잖아요.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1번님을 놓고 예쁘게 감상하고 그리고 1번님에게 어울리는 걸 사주거나 1번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고 요러는 좀 좋은 남편, 와이프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스러운 것도 자기가 다 하고요. 그리고 1번님들은 결혼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지다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미혼일 때 굉장히 자유를 즐기시고 기혼이 되시면 거기에 매여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1번님들은 오히려 결혼을 하시면서 나는 결혼 때문에 나의 어떤 자유도가 낮아지는 게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상대방이
집에만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도 되게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1번님의 직업성 자체가 뭐 하시는 분인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예술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스튜어디스 등등 되게 뭔가 남들의 눈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직업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어떻게 보면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게 좀 집착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내 몸은 고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답니다. 나를 두고 경쟁하듯이 이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이 나에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행 다니고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공부나 어떤 좀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이게 나의 업인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일에 집중하면서 이 상대방의 서포트를 오히려 받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녀가 좀 명확하게 제가 구분 짓지 않고 리딩을 드렸는데 내가 도움을 받는 형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번님들. 그래서 처음엔 내가 감정 표현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가는 건 내가 끌고 가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준다, 헌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들고 갑자기 연예인이 되거나 연예인급 인기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가비씨 친구 중에 네, 또또? 권또또씨? 그 클립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결혼하고 나서 사실 미혼이었으면 더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셔서 잘 되셔서 남편이 매니저도 해주시고 남편이랑 또 재밌게 뭐 콘텐츠도 만들고 그러면서 다니시잖아요. 약간 그분의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상대방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형국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분이 돈을 더 벌어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화려해지고 명예가 생겨도 이 사람 돈으로 생활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자가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아이운을 볼게요. 자녀운. 자녀도 운명이 점지가 되어 있다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창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 아이가 보이고 이 마법사의 카드는 사실 1번님께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기질을 1번님께 많이 물려받고 외모는 이 상대방 분을 통해서 많이 받은 아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남녀를 따진다면 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방 분이 좀 차분하고 근엄진지 션비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조건 공부만 한다라고 하기엔 이 아이가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그리고 이 무한대의 능력치를 의미하는 인피니트 이 고리가 또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실 공부도 잘하지만 뭐 코딩도 잘하고 그리고 드론도 조종도 잘하고 웬만한 건 다 잘할 수 있는 아이예요. 네, 예술성도 있을 것 같고요. 패션 센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패션 디자이너인데 되게 IQ가 높고 학력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뭐 작곡가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걸 하더라도 천재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 이 아이가 뭔가 해보고 싶다. 그게 하물며 바둑이든 장기든 뭐든지 간에 한번 시켜보세요.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낼 거고 대회 같은 데 나가면 항상 천재 소리를 듣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특정해서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IT 개발자 이런 것과 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패션 뷰티 같은 회사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아이입니다. 기질적으로 차분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해요. 그래서 활발하게 남자아이라고 하면 보통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건강하고 이런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이 아이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요즘 트렌드 보는 거 좋아해서 TV 같은 거 너무 많이 보고 유튜브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인스타 같은 것도 열심히 볼 건데 다른 애들은 야, 너 공부 안 해? 너 그런 거 보지 마! 라고 부모님이 뭐라 하시겠지만 이 아이는 그게 교본이고 앞으로 살아갈 양식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네, 코코 샤넬이 어릴 때 패션 잡지를 본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뭘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 될 아이인데 열심히 봐라, 더 많이 봐라 하고 사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건 냅둬라.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면 냅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신 시기 보고 마무리 읍시다. 네,
임신 시기를 뭘로 봐드릴까? 제가 사실은 이 카드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한번 동양풍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또 네, 쌉소리를 하고 있네요. 우선은 카드상으로는 운명적으로 다가올 아이랑 막 계획 임신을 해라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결혼 후 5년 뒤부터는 1번님들의 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임신을 해서 유지가 되게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결혼 직후 3년 내로 쇼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자가 보여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3년 뒤에 이 아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저짓먼트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아이가 쉽게 들어오는 모습은 사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좀 임신이 어렵다,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찾아오는 아이기도 하시고 결혼 이후에 2년, 3년 내외로 아마 갑자기 우리가 너무 노력하다가 포기하시려는 그 순간 하늘이 내려주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결혼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버스기가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참고로 저는 결혼, 궁합, 그리고 이혼 가능성, 아이 낳고 잘 지내는지 뭐 등등 다 봐드린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에이드 오브 솔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좀 어딘가 매여있고 묶여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 카드에서는 여유주를 갖고 이렇게 자신을 압박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려 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가 힘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형국으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근데 결혼을 하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없어지신다던가 혹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부진하고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지내겠다 싶을 때 결혼을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카드가 좀 긍정적으로 읽히는 건 여유주를 갖고 나를 압박하던 상황에서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은 결혼을 통해서 내가 좀 숨 좀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게 뭐 돈이 있다, 안락하다 이런 것보단 저는 좀 정신적인 것,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인연성인가를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길 기도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결혼 운이 조금 복잡하네요. 자, 우선 친절한 동반자라는 얘기가 떴어요. 진정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진정한 동반자. 이 사람이랑 정말 잘 맞는 인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2번님들이 고생 안 하게끔 좀 배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고 사람도 듬직하니까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만남에서는 약간 구설시비가 있다라던가 어쨌든 결혼 인연에서 이렇게 다는 거는 상대방과 주말 부부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주 못 만나는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고부 갈등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어떤 상황상 우리 2번님들과 진득하게 매일같이 얼굴 보고 이게 아니라 조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두 분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두 분 중 한 분이 지방에 내려가셔야 된다던가 기다림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재회라는 키워드가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2번님들 중에 선생님 저 진짜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진짜 괜찮고 진짜 내 짝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과 재회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혹은 앞으로 만나갈 사람과 결혼까지 무난하게 가시는데 결혼 이후에 조금은 떨어져 지낼 수 있는 합이다. 우선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이 사람과는 다시 잘 될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리딩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내 배우자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와, 장난 아니다. 이 사람 되게 똑똑합니다. 전문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혹은 자기만의 분야에서 약간 탑 클래스를 찍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많다.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고요. 예묘도 이런 분들은 좀 확 눈에 꽂히는 인상이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관상을 봤는데 수영대군 등장씬 있죠. 약간 그런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수트 같은 거를 입은 모습이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잘 어울리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키가 좀 막 엄청 훤칠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 사람 좀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긴 한데 그 엑소의 디오씨 보면은 사실 키는 되게 작고 귀염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이 들면 들수록 키가 작아도 되게 카리스마성이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약간 그런 분들 생각해 주셔도 좋겠다. 키가 그 정도로 작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이셔도 이분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스타일이셔도 내면의 카리스마는 장난이 아닌 분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 경험이 있거나 지역을 많이 오가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뭔가 삶에 대한 어떤 고난이 없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너무 사주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신살, 지살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유년기에 있었던 분들은 나가서 부모랑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약간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혼자서 되게 외롭게 자기만의 성벽을 쌓아오면서 자기만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거 하시는 분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님들은 이 사람 만나시면 뭔가 든든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대요. 왜냐면 2번님들은 이 사람이랑 완전 반대거든요. 말랑말랑 뭔가 감성이 있는 분들, 애기 같고 귀엽고 물론 나만의 또 커리어 쌓으신 분들이 많은데 상대방은 완전한 뭔가 좀 이성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2번님들은 좀 감성적인 일을 하신다던가 자영업을 하신다면은 예쁜 카페, 맛있는 카페 약간 이런 좀 감각적인 일을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이네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아이 예쁘게 낳아가지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서 예쁜 사진 찍고 나가 놀고 아이 예쁜 거 차려주고 아이 방에 되게 좋은 이런 가구들 넣어주고 흡족해 하는 약간 밖에선 되게 차가운 사람인데 안에 들어오면 되게 빵긋빵긋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지먼트 많이 뜨네요. 그래서 사실 지금 카드가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이 사람 만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번님들은 뭐 물론 유부녀면은 유부남이시면은 당연히 내 옆에 있겠죠. 근데 미혼이신 분들도 이미 내 인생에 한번 거쳐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형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거고요. 서로 좀 고민스러운 일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능력은 나쁘지 않은데 아직 돈이 없다던가 경제적으로 아직은 기반이 딱 끼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도 돈을 못 모아 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자기만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개업하신 의사, 뭐 아니면 다른 전문직들 이러신 분들도 빚이 얼마부터 시작한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은 두 분이 처음부터 막 부귀한 그런 생활,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 약간 이동을 작게 하시면서 가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뭐 개업을 하셨다가 다른 데 들어가셨다가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흐름이 보이고 두 분 다 같이 역마살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멀어질 수 있고 혹은 이 사람과 찢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2번님 입장에선 처음엔 좀 실망스럽고 힘들고 지칠 수가 있대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 사람과 안정을 찾아가시면서 노년에는 중장년층이 되시고 나서는 어딘가 정착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연성이고 상대방 분이 장난 아니네요. 한 자리 할 수 있는 좀 비범한 사람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2번님들은 이 사람 곁에서 나는 후회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온대요. 왜냐면 이분께서는 2번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2번님들께서는 사실 중간중간에 조금 현타가 오거나 슬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3 오브 완즈도 의미가 완전히 다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 엄마 같은 사람 옆에 조그만한 애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어디 출장 보내놓고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래서 떨어져 있음이 좀 많은 직군이지만 그래도 2번님들은 만족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이운이 여기서도 보여서 아이는 둘 정도 낳지 않으실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투 펜타클 이 카드도 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2번님들이 근데 고생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시는데 아마 상대방이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실 거라고 뜨고 있거든요.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지만 뭐 평균치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아마 2번님의 이상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번님들은 이 사람만 기다리면서 사는 느낌? 네, 이 사람을 하루 만나면 이제 나머지 6일을 버티는 느낌 이런 게 보입니다. 그게 싫다면 이동하시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 2번님들도 막 따라다니시고 옮겨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도 정착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은 돌아다니고 좀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약간 선수분들, 와이프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뭐 추신수 씨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미국 갔을 때 그 와이프가 따라가셨는데 진짜 힘들었다고 막 외국 그 식재료로 김치 무치고 이런 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안정화 씨 부부도 그런 얘기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꼭 선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아니면 뭐 옮겨 다니셔야 되는 그런 파견 나가시는 직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은 좀 그런 성향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걸 좀 볼게요. 사실 좀 질문성이 달라졌어요. 이게 저는 2번님들이 힘든 상황을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의 카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배우자가 이제 고난과 역경을 헤쳐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자꾸 돈 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저는 좀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이 사람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교수가 된다 치면은 사실 보기에 좋고 명예가 있잖아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고. 근데 이외로 좀 정말 없는 상황에서 정말 돈을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교수까지 되려면 40, 50대까지
아니면 빠르면 30대까지 계속 돈을 써야 되는 구조잖아요, 사실상. 뭐 돈을 받긴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지원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감정은 너무 좋아요. 감정 너무 좋고 이번님들은 이 사람이 힘들까봐 지칠까봐 되게 어르고 달래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또한 너무 고마워서 이번님께 잘해주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유복한 상황이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카드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 웹툰 중에 딩스동스라고 어학연수 갔다가 이제 지금은 교수님과 웹툰 작가님이 되신 부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남편분께서 계속 뭐 미국에도 계시다가 중국에도 가셨다가 한국에서도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교수 오퍼가 오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해외 거주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와이프의 시선에서는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옮겨 다니시는 게 아니라 남편의 그 부임지가 정해지면 그때 갑작스럽게 뭐 6개월 내로 이사를 해야 돼 하면은 이사를 해서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국가에 가서 또 터를 잡고 몇 년 지내다가 또 거기서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가면 또 준비해서 이사 가고 그래서 사실은 와 진짜 진정한 사랑이다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약간 그분들의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그게 좋을까요? 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웹툰 보세요. 네,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이번님에게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사실은 없어요. 계속 변화하셔야 되고 이러는데 왜 참냐. 이번님들은 이 사람이 내 취향이다. 상대방이 킹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이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면 한없이 나쁘게 얘기하지만 기질적으로 사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이 킹 자리가 잘 안 나옵니다. 이분은 뭐라도 해도 잘 될 건데요. 우선 이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우리 이번님에게. 그리고 이번님도 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 사람 선택 안 할 수 있었다라고 뜹니다. 상대방은요, 이번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옆에서 약간 오냐오냐 해주길 바란다? 이번님한테 뭐 돈 벌어와라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이번은. 그냥 이번님이 자기한테 다정하게 대해주고 자기가 힘들 때 토닥여줬으면 좋겠다. 딱 요 정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님의 여성스러움, 내가 남자여도 내가 부드럽고 내가 사람을 받아주고 이런 모습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비범한 호랑이를 이번님 입장에선 내가 잘 케어해서 멋진 범으로 만드는 게 이번님의 프로젝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근데 제가 지향하는 연애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 저는 이번님들이 좀 더 돋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번님이 왜 만족을 하냐. 그 드래곤 길들이기 보면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뭐 그 애가 널 죽일 거야. 너 왜 용이랑 왜 그렇게 가까이 지내? 라고 하지만 그 주인공은 그 검정용을 되게 이쁘게 사랑하고 같이 애정을 쌓아가 나가면서 그게 뭐 이 성의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나를 지켜주는 멋진 사람이 되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재회가 나오고 왜 막 기다림이 뜨지 이래서 사실은 막 불륜을 키우는 게 아닌가 뭐 바람나는 게 아닌가 고부 갈등으로 막 헤어지네 만회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카드상으로는 이 사람 일 때문에 너무 변화가 많고 금전도 처음엔 안정되지 않아서 좀 빠듯하게 지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차 안정적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번님도 안정을 찾아 나가실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두 분은 사랑으로 엮인 인연일 것 같고 상대방을 나중에 잘 키워서 정말 이 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무기를. 여의주를 같이 지닌 사람으로. 그래서 이번님이 행복할지를 좀 볼게요.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언어로 말씀드렸는데 이번님들은 조금 걱정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누굴 만나신 분들은 그 사람이라면은 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거예요 라고 당연히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은 아이의 운이 있어요. 아이의 운이 있고 상대방과는 어쨌든 이번님이 시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관계성입니다. 이 카드가 똑같은 카드거든요. 호랑이를 이제 케어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여요. 지혜롭게 이번님은 이 사람 곁에서 여기도 아이 둘이 보여. 아이 둘을 낳고 같이 나아가셔야 되는 운명성이고 이번님은 이거를 힘들다라고 느끼진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이번님의 어떤 좀 정서적인 레벨에 이 사람만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가 바쁘면 내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거고 밥 해줄 수 있는 거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다. 이러시면서 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행복하냐 이런 질문이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콩달콩한 연애라기보단 당연히 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한다. 우리는 운명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여지시거든요. 아이언도 나왔는데 우선 결혼 시기를 볼게요. 이 사람과 의 결혼 시기. 사실 이미 만났을 수 있는 상황 같아서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 시기. 이미 만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팔자가 보여요. 그래서 8개월 내에 이 사람을 만나거나 재회하실 수 있겠고, 혹은 내 나이에 팔자가 들어가거나 연도에 팔자가 들어가는 2028년, 2023, 헷갈리네요, 여러분. 네, 2038년 등에 이 사람과 만나거나 내 나이 28, 38에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운 봐야겠죠, 여러분. 사실 아이가 둘 정도 보였고요. 아까 카드에서 보인 것도 있긴 하지만 따로 봅시다. 남자아이, 여자아이일 가능성이 높고 한 아이는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가지고 이제 전문직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는 공부 진짜 잘하는 딸과 그리고 약간 말썽꾸러기인 듯 그래도 자기 할 일은 똑부러지게 잘 나가는 모범생 아들 이렇게 둘이 보입니다. 둘이 되게 캐릭터가 달라요. 왜냐면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공부만 하는 아이일 것 같아요.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 보면 진짜 살벌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물론 뭐 되게 프렌들리하게 뭐 공부 잘하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 여기 카드에서 비춰지는 건 대인관계, 놀러 다니는 거, 취미생활, 가족들과 놀고 이런 거보단 진짜 자기 공부만 하거나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꽂힌 한 가지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근데 IT 계열. 남들은 진짜 어려워서 못할 법한 어려운 것들을 척척 해내는 천재 타입의 소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의 개성을 많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다복한 가족 이런 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서 약간은 자기만의 세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번님은 이 아들한테 많이 애정이 갈 것 같아요. 내가 남자고 여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좀 사람들 눈치를 잘 보고 비위도 잘 맞춰주고 사랑둥이까지는 아닌데 좀 속이 깊어요. 다정다감해요. 그래서 은근히 설거지 해주고 은근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이 아이가 정리해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어른들한테 되게 깍듯한 예절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중에 공무원 같은 거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잘 스며드는 아이래요. 근데 이 아이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아이라고 해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꾸준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맞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자격증 따셔서 뭐 공인중개사라던가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는 일들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시는 평생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근데 몸을 쓰거나 이런 건 안 어울리니까 굳이 시키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 낳는 시기를 좀 볼까요? 사실 두 아이라서 우선 10년 내로 결혼하시고 10년 내로 아이를 가지셔야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웬만하면 4년 내로 아이를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보여지는 건 쌍둥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일부의 분들은 쌍둥이의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라고 하신다면 결혼 이후에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시기 그리고 1년이 채 돼서 1년 정도 돼서 몇 개월 뒤 이때 첫째 아이가 아마 첫째 아이가 딸이고 둘째 아이가 딸일 수 있는데 미안한데 여러분 헷갈렸어.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임신 시기에 따라서 조금 둘째가 나오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대요. 연년생의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님들은 아마 임신과 출산 바로 하시고 육아하시다 보면 이제 상대방 분 배우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님 행복하실까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너무 행복하시대. 다정한 남편 혹은 와이프 그 사람이 또 경제적으로나 명예가 생기는 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 이번님들이 뭐뭐하는 사모님
누구누구 사모님 혹은 누구누구 부군 이런 식으로 부군이라면 씁니까 요즘? 네, 누구누구 남편 이렇게 내가 네임드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주는 행복이 너무 크실 거래요. 우리 이번님들은 사실 우리 이번님들 몸이 약하셔서 결혼하시면 빨리 아이 낳고 좀 몸을 좀 케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님들은 아이 낳고 나서 몸도 좀 더 많이 건강해지실 거고 더 아름다워지실 거고 내 삶이 유복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님 또한 안정감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 사람과는 풍류가 들어오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잘해주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게 외롭지 않대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과 힘겨움도 있지만 이번님들은 아이 낳고 나서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남편 오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좀 행복한 삶을 지내지 않을까. 너무 좋네요. 그럼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번 분들 리딩이 시작하겠습니다. 엠퍼러의 카드가 떴어요. 강력한 배우자감을 상징하는 엠퍼러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우리 3번님들은 상대방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과 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뭔가 소꿉친구처럼 편안하게 가는 관계보다는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의무와 책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사귈 때 이런 카드가 뜬다면 그 사람이 결혼을 생각한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연애 대상에게 혹은 결혼 대상에게 이만큼은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좀 돌려줄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3번님들은 어느 정도 상대방의 덕을 보거나 상대방 덕분에 조금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인연성일까요?를 좀 봤어요.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3번님들이 누군가를 되게 못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신가, 미혼이시라면. 내가 과거 인연에게 너무 많이 대였고, 아니면 꼭 인연이 아니라 이제 그냥 대인 관계가 좀 어렵다던가 일적인 게 안 풀리고 힘들고 혼자 버텨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3번님은 이 사람의 조건을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3번님이 이 사람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일 거다. 이 사람은 3번님 눈앞에서 되게 절절매네요. 밖에서는 이분이 되게 명예가 높은 사람이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되게 대접받는 사람인데 3번님 앞에선 절절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번님께 집이고 절이고 다 줘요. 뭐든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3번님이 자기를 부족하다고 여길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마 3번님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는데 알아가면 갈수록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절절매고 이 사람이 가져다주는 부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번님도 솔직히 어디 가서 꿀리는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점들, 뭔가 명예적인 것들, 3번님이 가진 조건들보다 그냥 3번님 자체를 좋아한대요. 진실된 사랑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진짜 헌신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날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인연이 되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볼게요. 엄청 말랑말랑 다정한 사람인데요. 남자친구 있다면 그 사람일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일 거고 지금 썸 타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카드가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만나시다가 3번님의 어떤 선택으로 이 관계가 한 번은 단절됐거나 갈등이 있었던 관계 3번님이 이별 선언을 했던 사람들 중 한 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3번이 없으면 못 사네요. 3번님을 여왕 취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보다는 3번님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3번님이 연애적인 가치가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3번님이 너무 갖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해도 3번님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도 한 차례 포기를 하셨다가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싫어서 3번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회를 한 이후에 결혼 준비까지 가는 인연일 거고 사실 3번님은 이 사람과의 결혼을 꿈꾼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땐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도 상대방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지 하고 3번님이 이 상대방을 간택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 막 100% 차진 않지만 네가 제일 나은 것 같다 하고 만나는 듯한 느낌. 근데 상대방이 어디 나가서 꿀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킹 오브 완즈라는 카드, 나인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몸을 좀 쓰시는 직업을 꾸닐 수도 있어요. 너무 나쁜 직업군들 이게 아니라 이제 현장에 나가셔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생산직과 관련된 일들 아니면 철강 이 데스크 업무를 하시더라도 가구, 인테리어, 건설 이런 것들 이런 거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 3번님이 마음에 들지만 3번님은 올라보지도 못할 뭐라 그러죠? 그림의 떡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 막 진짜 3번님을 위해서 놓아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다가도 3번님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3번님만큼 매력적이고 3번님만큼 또 냉정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마성의 여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3번님을. 내가 남자라면 마성의 남자. 그러니까 너무 매력이 쩔어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다른 이성을 만나도 다 거기서 거긴데 3번밖에 나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없어. 이러고 3번님께 열심히 대시해서 만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3번님 여왕 대접해줘요. 내가 남자여도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먹을 걸 가져다 주고 3번님 고생하지 말라고 막
자기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잘난 사람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거랑 조금 나보다 부족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면 나에게 서포트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또 결혼 시장이 그런 시기는 아니긴 하니까 쉽지 않죠. 자, 봅시다. 그럼 결혼 생활 행복할까요?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 괜찮을까요? 아, 좋은데요? 생각보다 좋은데? 이 사람 금전에 재성의 기운이 좋네요. 여기도 여왕 떴다. 3번님 어디 사모님 되실 듯? 아니면 내가 남자분이라고 하셔도 누구보다 부귀하고 누구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달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게 제 내단자님들 얘기가 좀 섞여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은 우리 3번님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너무나도 금전적으로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3번님이 약간 이런 금전에 대한 뭔가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그리고 내가 마음 너무나도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이 관계의 우위권은 이 3번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사제 카드가 같이 떴어요. 여기 너무 귀여운 고양이도 보이고 막말로 이 상대방 분은 3번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3번님은 처음에는 이 사람과 그래도 좀 잘 만나고 잘 서로 좋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시다가 결혼 이후에 오히려 나의 어떤 자아실현, 내가 진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진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좋아 보이는데 관계운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와서 또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되게 목말라하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3번님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되게 귀찮게 하거든요. 매일매일 붙어있으려 하고 두 분은 딱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성이 조금 보이긴 했는데 그런 거죠. 여유가 생기면 3번님 보러 오고 아니면 일적인 것도 스케줄을 3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스케줄로 짠다던가 아니면 이분께서 갑작스럽게 창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님을 끔찍하게 붙어있으려고 하는데 3번님은 붙어있으려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4시간 동안 이 사람이 나가 있을 때 나 공부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3번님은 아마 일 안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 안 하실 거고 내가 남자도 이 사람 곁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실 건데 어느 순간 이분께서 되게 서러워하실 수도 있대요. 나만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만 너 짝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다고 이혼하고 이건 아니고요. 상대방 분께서는 3번님과 좀 더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좀 더 자주 보고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만나는 것도 사실 4시간에서 6시간은 같이 있잖아요, 밤에. 이분은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자라던가 내가 사무실 낼 테니까 너도 거기 와서 좀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3번님은 나만의 플랜이 있고 나만의 어떤 계획이 있거든요. 3번님 공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 이거보단 그냥 진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하자고 하니까 되게 귀찮아하는 느낌. 아니면 이 사람이 가족 산업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 3번님이 카운터 같은 데 있어주거나 잠깐 나와줬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3번님이 그거 좀 싫어하는 느낌. 그래도 생활적인 면은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너무 끔찍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섹슈얼한 얘기는 결혼을 해서 언급을 잘 안 드리는데 이 사람은 자꾸 밤에 3번님 옆에서 막 이렇게 치근대고 막 이래요. 너무 서로 좋은데 3번님은 좀 귀찮아할 수 있다. 시간 지나면서. 근데 3번님도 내 사전에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하신 분이고 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알콩달콩 하는데 이제 남자분이 여자분을 너무 좋아해서 여자분이 조금 이렇게 달래면서 가는 듯한 그런 인연으로 갈 것 같고 두 분은 왕과 여왕의 조합이래요. 그 금수저들의 만남, 은수저들의 만남, 갖춘 사람들의 조합이라서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날 너무 좋아하니까 귀찮다 이러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방이 사실은 되게 자존심도 세고 어디 가서 밀리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 도끼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번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나중에 이뻐해줘 막 이러면서 되게 귀찮게 한대요. 쫄쫄 쫓아다닌대요.
근데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기 일 바쁘다고 정말 냉담하게 사는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우선 결혼의 시기는 되게 빠르게 들어올 수 있대요. 빠르면 8개월 내외 상대방을 만나거나 이 사람이 8개월 안으로 들어온다면 막 8개월 차에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야 결혼하자고 이 사람이 푸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팔자가 들어가는 연도에 이 사람과 결혼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 나이 팔자일 수도 있겠죠? 28, 38. 근데 아마 3번님이 바로 오케이 하기보단 되게 고심하실 텐데 상대방 분이 계속 몰아붙여요. 그래서 약간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좀 귀찮아서 결정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 사랑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네, 어느 정도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의 조합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두 분은 집안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일을 하는 게 조금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정신적인 일을 하거나 뭔가 고수익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조그만한 밥집을 해도 거기가 진짜 몇 대가 내려온 그런 밥집이면 사실 네, 그런 사장님들 보면 일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하세요. 그런 분들. 8,000원짜리, 9,000원짜리 팔아가지고 하루 매출이 몇 천만 원이신 집이 있어요. 네, 저희 지역에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약간 그런 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로 금수저, 이외로 되게 괜찮은 어떤 조건의 사람 이런 게 뜨기 때문에 3번님도 너무 마음의 벽을 닫기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보세요. 근데 이 사람도 나가면 반듯하게 생겼다, 되게 샤프하다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이라 매력이 없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요. 3번님들의 이 상대방은. 얼굴은 약간 단정한데 몸은 울끈불끈한 벌크업한 차은우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차은우 같은 얼굴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네 아시죠 여러분? 알 거라 믿습니다. 아이언 볼게요. 이걸로 볼게요 여러분. 여기 또 아이가 연상되는 카드가 보여서 되게 귀여운 아이 날 것 같아. 성격 좋고 엄마 아빠랑 노는 것보단 친구가 좀 더 좋은 아이가 나을 것 같아요. 크게 두 아이 정도로 보이고요.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인데 남자아이는 성격이 진짜 좋다. 나가면 인기 투표로 반장돼서 들어오는 아이. 엄마 보고 맨날 햄버거 돌리라는 아이. 이런 아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햄버거 근데 돌리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아이, 성격 좋아서 어딜 나가든 사랑받고 잘하는 그런 아이와 한 아이와 네, 여자아이 하나도 보여요.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아이는 공부시키지 말고 좀 사람들 보여지는 직군 있죠. 모델, 아니면 연예인 이런 거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화성이 너무 강해서 사실 학창시절부터 이 아이는 공부하기가 좀 어렵대요. 뭔가 집중하려고 하면은 너 캐스팅, 오디션 보러 와라. 이미지가 너무 좋다. 이런 걸 하는 아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개인 브랜딩을 해도 좋죠. 왜냐면 아역 배우 하시는 분들 이제 아니면 아이돌 준비하시고 이제 데뷔할까 말까요? 막 이러시는 연습생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도 녹록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예체능 계열로 나가면 좋은 여자아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외모가 진짜 정말 매력적인 아이 한 아이와 그리고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발랄하고 귀엽고 성격 너무 좋은 아이. 이 아이는 공부시키지 말고요. 그냥 친구랑 놀고 올게 하면 놀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인맥으로 먹고 살 거기 때문에 뭘 대단하게 잘한다 사실 이런 거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과 만나면 떠들고 웃고 떠들고 막 대화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게 하나를 뭐를 차려줘도 이 아이는 단골을 만들고 그 단골을 통해서 입소문을 만들어서 돈벌이는 해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말아라.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재밌다. 여기 자녀운이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3번님이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즐거울지를 좀 볼게요. 임신 시기도 봐야 되는데 임신 시기 먼저 봅시다. 임신 시기 타워의 카드가 보여요. 진짜 약간 갑작스러운 임신이 가능할 수 있고 사실 아까 카드에서도 제가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혼전 임신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3번님들이 아직 미혼이셔도 이제 혼전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제가 진짜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거는 피해볼게요 라고 하신다면 결혼 이후에 7년 내외로 아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7개월 내로도 임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남자아이가 첫째고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임신 걱정 별로 안 해도 돼요. 두 분 다 약간 합이 좋아서 조상에서 내려주는 아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임신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면 3번님 자체가 약간은 그런 분들 있어요. 여리여리 하셔도 이제 임신 출산에 되게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3번님이 그러시거나 아니면 3번님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을까. 아이를 낳고 나서 제복이 더 따른대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복덩이라고 하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너무 귀찮게 해요 라고 하시거나 와이프가 너무 붙어있어요 라고 하시면 아이 얼른 낳아서 잽싸게 남편을, 와이프를 일을 많이 시키세요. 그럼 돼요. 그러면 행복하실까 볼게요. 근데 또 아무나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있어요. 3번님들은 약간 아이 계획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약간 신혼생활을 하실 땐 3번님이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이 사람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너가 하는 거 내가 다 맞춰줄게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3번님이 여유롭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브런치 먹고 상대방 오기 전까지 공부하고 어떤 모임 나가고 클래스 나가서 뭐 배워오고 막 이러시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이 낳고 나서는 사실 너무 정신이 없다, 바쁘다, 내 삶이 여유로웠는데 그렇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되게 사랑스럽대요. 3번님들이 지금은 자각을 못하셔도 아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사람이고 여자여도 이렇게 아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은 있어요. 애기 낳고서도 내 손 타는 것보단 이제 많이 보내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죠. 물론 일이 바빠서 그런 분도 있지만 3번님들은 구태여 내가 애기 밥 해줘야 되고 구태여 내가 뭐 어딘가 사 먹이거나 어디 보내서 내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만든 막 유기농, 야채, 음식 이런 거 먹이고 옷도 되게 좋은, 정말 좋은, 품질 좋은, 비싼 그런 옷 꼭 입혀야 되고 어딘가 놀러 보내더라도 남들에게 맡기기보단 내 손으로 내가 데려가서 좋은데 물놀이 시키고 아니면 어디 운동시키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약간 3번님 입장에서 제 생각에 3번님의 삶이 막 그렇게 막 물론 힘들었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여유로운 삶을 좀 지내오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상한 삶?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사실 되게 부대끼기도 하고 귀찮은 일도 많고 나의 여유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신다곤 하지만 그게 너무 재밌대요. 오히려 3번님이 약간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외로움? 이런 것들 느끼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가 좀 더 수더분해지고 내가 되게 고급스럽고 약간 분위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이 낳고 나선 되게 그냥 평범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너무 본인이 지금 약간 명품 관에 있는 그런 여성들 같아 보여요. 근데 아이랑 같이 지내면서 되게 나도 편안해지고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교육도 되게 꼼꼼하게 공부해서 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3번님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만족감도 사실 있죠. 있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쓰고 아이들에게만 신경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변화될 수 있는 건 3번님이 되게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면서 사실 바깥 생활을 별로 원치 않았다? 내가 하는 것들, 내가 가는 곳들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아이 낳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 다니시고 소소하게 뭐 다른 지역 가서 막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가평 막 빠지 이런 데도 안 가봤다라고 하면 거기도 한번 가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제주도를 뭐 안 가봤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보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삶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되게 흥미롭게 바뀐대요. 재밌대요. 그래서 여기도 가정은 좋다. 근데 다만 이제 되게 여유롭던 사람이 이제 아이들에게 다 뿌리는 느낌? 3번님이 나한테 돈을 50% 썼다면 남편 돈 한 100%, 내 돈 50%를 나에게만 썼다면 이제는 나에게 돈을 안 쓰고 아이들에게만 돈을 쓸 거래요. 그런 건 있지만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너무 아기자기 귀여워요. 그래서 아기 낳고 한 7, 8살 정도 될 때까진 3번님이 이런 게 좀 삶이구나. 재밌다. 이런 게 사람과 부대끼는 삶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즐거움을 놓치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더 자세한 상담은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1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타의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4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이상형이 있지 않나요? 내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나와 배우자의 인연의 합은 어떤 인연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불리한 입장, 배려 깊은 사랑. 약간 4번님이 정말 힘들 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구세주처럼 들어올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상대방과 나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4번님이 연하의 가능성, 4번님보다 연상의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면 사회적인 입장이 상대방의 월등히 좋을 가능성. 물론 4번님들도 열심히 살아오시고 나도 커리어 좋아요, 집안 좋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인연이 맺어질 거라 합니다. 근데 4번님들 고생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직장에 진짜 내가 고달파서 와 진짜 죽고 싶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진짜 극단적인 생각까지 치달을 때 갑자기 들어온 귀인 같은 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합이 보여요. 아이 낳고 지내기 위한 합이다. 이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부부의 합으로 엮여진 분들은 사실 연애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고, 아이 합이 있는 분들은 진짜 편안한 가정생활이 유지될 합이 보여요. 물론 아이 합이 있는데 진짜 콩가루 집안처럼 살아가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거긴 진짜 완전 극소수고, 여기는 4번님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내 삶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게 돈적인 얘기라기보단 감정적인 것에 가까워 보여요. 4번님들이 약간 구설수도 많이 따르고 인기가 없는 타입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도화살 많고 홍염살 많고 이러면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발현이 돼요. 진짜 속된 말로 못생겼는데 그런 살들이 있으면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무리 이뻐도 그런 살이 나쁘게 있으면 뭐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가 아니라 이제 인기는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시비와 구설을 자꾸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난 빨리 결혼하고 싶다, 안정되고 좋은 사람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조금은 이성들과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님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무조건 이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쁜 분들 그 인스타 DM 보시면 막 이상한 거 보내는 남자들 되게 많거든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4번님들은 이 사람이 나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다. 내가 남자여도 자꾸 이상한 여자애들 들러붙고 내 맘에 안 드는데 자꾸 막 나랑 사귀는 것처럼 굴고 다 짜증난다 하시면 내가 좋아할 만한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제 그런 이성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님도 선남선녀인 커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볼게요. 이게 3번 분들의 카드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물론 상대방에 대한 이 정보, 이 인연성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들어보셔도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물 건너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일 수도 있겠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혹은 같이 지내시다가 한 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멀어졌던 인연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데스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일부의 분들 중에선 이제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중 한 분이, 혹은 진짜 갔다 오신 분이랑 연이 맺어지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4번님 자체가 그런 분이셔서 뜰 수도 있어요. 정말 소수의 분들. 상대방이 돈은 있고요. 명예도 있는 사람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4번님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래요. 왜냐면 4번님이 너무 도화가 세고 너무 매력적이라 이 사람이 처음에 좀 부담을 느끼고 약간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분께서 한참의 공백기를 가지신 다음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상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4번님이 더 마음이 가는 인연이고요.
점차 상대방분이 거기에 따라오는 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의 분들은 이 사람 만나고 난 뒤에 꿈을 되게 많이 꾼다. 내가 그 사람 만나고 난 뒤에는 진짜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좋은 꿈도 꾼다. 근데 나는 이 사람과 진짜 안 되나 보다 하고 완전 절망할 때쯤 상대방과 끝끝내 맺어질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이동을 잦게 하는 직군일 수 있겠고, 어떤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장기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3, 4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그 대금을 이제 뭐 미리 받거나 마지막에 받거나 이런 식으로 출장이 잦은 직업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나는 직업은 사실은 뭔가 광고 외주 업체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사 같은 거, 네, 건설, 토목, 뭐 현장 나가서 일하시는 그 사장님들, 대리점들, 인테리어 대리점들, 뭐 아니면 방송 연예 이런 일들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상대방 자체를 좀 보려고 했어요. 아까 두 분의 인연성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대방 자체만을 보면은 여러 이성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좀 있는 분이라고 뜹니다. 상대방이 우선은 되게 상대방도 엄청 매력적이에요. 약간 4번님들은 누가 봐도 그냥 이쁘네. 약간 이런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밝음이 보인다면 상대방은 퇴폐미도 있고 섹시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져요. 굳이 언급을 하자면 연예인분으로 치자면 덱스씨, 뭐 이재욱씨, 김재욱씨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술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술자리 같은 거. 그리고 일이 너무 고되니까 그런 술 한 잔 마시고 사람들과 화합해야지 일이 잘 풀리니까 좀 그런 걸로 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사부님은 이게 되게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내 사람 아닌 사람 되게 구분이 명확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매력 있는데 너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하고 막 새로운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단 약간 오래가는 인연 좋아한대요. 친구도 지인도 막 10년, 20년 된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업계에 몸담아서 그 일을 쭉 해온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외모에 비해서 내면은 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대요. 되게 순수하고 상처도 잘 맞고 불안감도 좀 많으신 분이고, 회피형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많대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4번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보기엔 4번님은 그나마 조금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정하다, 이게 뭔 느낌이냐면 4번님은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항상 평온해 보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보인대요. 물론 외모가 90%는 마음에 든대요. 4번님 되게 예쁘신가 보다. 사실 이 사람 주변에 나 좋다는 이성도 많고 나랑 정말 대놓고 유혹하는 이성이 많을 만큼 이 사람도 장난 아니거든요. 외모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성들이 되게 많대요. 인기 되게 많아, 이분. 근데 자기가 진짜 내가 이제 그런 이성들 다 그냥 정리하고 진짜 나와 급이 맞는 사람, 나랑 외모합이 맞는 건 4번뿐이야 하고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외로 4번님들 나이가 적나요? 적은가 봐. 그쵸, 여러분? 내가 나이가 있어도 상대방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을 되게 애기처럼 보고, 근데 되게 막 뭔가 아이돌처럼 쭉쭉 빵빵, 되게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같이 가고 싶다,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사실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4번님이 처음엔 다가가셔도 이 사람은 나 결혼 못한다, 나 너랑 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신다고 하는데, 4번님이 그래도 그냥 차분하게 옆에 계시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의 어떤 좀 진전이 4번님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만 맺어질 수 있는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생활 어떨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트레스 카드 엄청 나오네. 두 분은 조금 막 안정적으로 계속 편안하게 가시는 인연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를 반복할 수가 있대요. 뭐 이혼이다라는 느낌보단 상대방이 워낙 좀 해외에 좀 로켓을 많이 나가 계신다던가
아니면 지방에 좀 나가 계셔야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아이 낳고 나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아이 낳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남편이 뭐 1년 프로젝트로 어디 발령나야 돼 이런 일들도 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모님들은 이 관계를 만족시킨다, 이 관계에 만족한다라고 한대요. 별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나쁘지 않나 봐요, 우리 사모님들은. 오히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상대방 분도 알아서 뭐 하겠지 이러고 그냥 사모님은 내 삶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 분이 좀 선비 같은 면이 있고요. 사부님이 이 사람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과 결국에 쭉 가는 흐름인데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성의 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대놓고 막 바람 불면은 핀다 이게 아닌데 약간 서로 의심해가지고 싸우고 서로 좀 풀다가 또 잘 지내시다가 그런 일들이 의심과 뭔가 불안이 반복될 수 있는 인연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의심과 불안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도 사모님께 좀 그런 의심과 불안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서로가 믿음과 신뢰를 좀 쌓아가는 게 중요한 커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봐도 외모합이 좋은 커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은 바람을 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 진짜 바람 피는 애들은 뭐 그런 것 안 따지던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과는 그래도 합이 있고요. 근데 다만 사부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삶은 아닐 수 있다라고 뜨긴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좀 옆에 자주 붙어있거나 연락이 자주 되거나 사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부님은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 이성에 대한 의심과 집착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선은 상대방이 이 일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이건 예시? 이 사람이 뭐 방송을 한다 찐다면 연락이 잘 안 됐어. 몇 박 며칠 동안 나 너무 외로웠어. 이 사람이랑 헤어질까? 막 이런 감정이 올라오다가도 이분이 뭔가 만든 그 프로를 보고 예술작품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그러면 나는 또 그것에 뿌듯하고 약간 이것에 반복이 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부님들 또한 예술성을 갖고 일하시는 예술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능력이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도 있고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곁에 와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보면은 이제 뭐 한국에서 연예 생활 하시다가 이제 공백기 때는 뭐 일본이든 아니면 뭐 미국이든 하와이든 어디 중국이든 이제 남편 와이프가 아니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와이프한테 가서 쉬고 오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약간 두 분의 합이 그런 합이 아닐까 싶은데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다. 그리고 술자리, 놀고 먹는 자리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혼을 하신다면 정말 노년에 이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딱히 안 하셔도 되겠다. 오히려 사부님도 내 일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대요. 처음에 사부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시기보단 사부님도 나만의 일을 좀 계속 지속하시는 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시겠다. 그리고 사부님의 능력적인 게 이 사람을 만나서 조금 더 발현이 될 수 있고 이분이 도움을 줄 수도 있대요. 근데 내 옆에서 도움을 준다기보단 사부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을 소개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알아봤는데 이 사람한테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사람이랑 좀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가이드를 잡아주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성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부님이 떼쟁이처럼 굴어도 내가 억지를 부려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부님이 버티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 결혼 시기 볼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결혼 시기. 지금 요즘에 제가 5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6시쯤에 이걸 찍다 보니까 이 손도 안 풀리고 목도 안 풀려서 죄송해요. 근데 새벽에 찍어야지 약간 영감이, 이 리딩이 잘 나오더라고요.
우선 이 사람 만나는 시기는 좀 빠르게 나왔어요. 빠르면 1년 내외, 그리고 정말 빠르면 9개월 내외라고 하고 있고, 혹은 내 나이에 일자나 구자가 들어가는 그 시기에 만난다라고 하고요. 상대방과 업무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운 보도록 할게요. 결혼의 시기도 구자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만난 지 9개월, 9년 내외로 이 사람과 합을 맺을 수 있는데, 오며 가면서 좀 끊어졌다가 다시 얼굴을 봤다가 하는 인연일 수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가 쉽게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긴 합니다. 좀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떠요. 그래서 병원도 좀 다녀보시고, 상대방 분이 조금은 너무 바쁘시고 힘드셔서, 저는 사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분의 문제 같거든요. 병원 많이 다니시고 한약도 많이 드시고 하면은 이제 겨우겨우 네, 아이 하나가 보이긴 해요. 남자아이고요. 몸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좋은 거 먹이고, 근데 대신에 사람들에게 매력이 넘치는 아이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부님과 이 상대방 배우자분의 모습도 되게 핫한 커플. 막 한소희 씨랑, 예를 들어서 한소희 씨랑 섹시한 남자가 누구 있죠? 그 민규 씨? 세븐씨 민규 씨? 약간 이런 치명적이고 잘생기고 막 두 분 다 막 도화가 넘치는 그런 둘이 만나서 그 둘을 닮은 진짜 매력적인 아들을 낳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몸이 좀 약하고, 사실은 뭔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막 운동 같은 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이 아이는 집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아이도 되게 예쁘고 잘생겼어요. 이게 무슨 리딩인가 싶지만 이런 표현밖에 안 나와요. 콩콩 팥팥 이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리고 두 분의 그 아름다움과 남성분의 좀 섹시함,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섹시함만 잘 이렇게 조화롭게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기는 진짜 아역 배우 같은 거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다 좋아해요. 다 챙겨주고요. 다만 병원 출입이 잦을 수 있어서 어릴 때부터 무리를 안 시키는 게 좋고, 운동을 시키시더라도 막 과격한 운동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에 왜 남자아이들은 축구나 태권도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거. 그런 거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요가라던가 좀 정적인 거, 스트레칭 요 정도로만 하고, 이 아이는 좀 네,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뭔가 좀 되게 특이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 같은 것도 못하는 게 좀 기가 많이 빨리고, 아이들이 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 받는 것도 좀 안 좋아하거든요.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라. 뭐 이거는 아이 낳고 나서 나중에 저에게 상담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 이쁘고 잘생긴 아들 하나 낳지 않으실까. 그런데 좀 아이 낳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병원 많이 다니시고, 좋다는 거 장어즙, 붕어즙 다 서로 드시고 이렇게 나와서 좀 애지중지 키우시면 좋겠다. 근데 너무 잘생겼을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아기가 이뻐요 이런 얘기 듣는 아이라니까 그때 가서 또 고민해봅시다. 아이 낳는 시기 혹은 임신 시기 이런 거 볼게요. 결혼하고 나서 4, 5년 내에는 사실 임신이 되게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진짜 우리 포기하자라고 할 때쯤 한 8, 9년 차? 결혼 8, 9년 차 정도 됐을 때 되는데, 이게 상대방분이 너무 이 결혼 초반에 나가 계신다고 하거든요. 업무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생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사부님의 배우자분이 너무 바쁘고 힘드시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가신 이후에 임신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또 조급하게 임신이 돼야 되는데 하기보단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겠고, 아이가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가 좀 더 좀 편해진대요. 그게 있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운을 봐드리기 때문에 가령 뭐 엊그저께 제가 임신운 봐드린 분 보면은 이번 달에 임신하면 아이가 이런데 몸이 안 좋다. 그리고 다음 시기에 하면은 이제 이런 아이가 나오는데 몸이 좀 좋다.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결혼 초반 5년 차까지는 아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서로를
응원해주고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그 이후부터 좀 상대방분이 안 나가고 사부님 곁에 붙어있는 시기가 6년 차부터래요. 그때부터 임신 준비하시면 아이도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살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아이가 들어온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더 자세한 상담은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